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동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시험은 앞부분보다 뒤쪽에서 훨씬 큰 부담을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계산량이 빠르게 늘어났고 기말고사는 조건을 나누고 따지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 실력뿐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시간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점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두 시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다음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20문항, 2차 시험은 21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부담이 조금 더 컸습니다. 두 시험 모두 시작은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기본 연산과 익숙한 유형이 앞부분에 배치돼 있어서 처음에는 무난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바꾸거나 상황을 여러 경우로 나누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풀이 시간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웠다기보다 뒤로 갈수록 집중력과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중간고사는 항등식이 6문항, 2차 함수가 5문항으로 두 단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가벼운 연산 중심이어서 기본기가 잘 잡힌 학생이라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8번부터는 단순히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읽고 필요한 관계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문항이 연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특히 2차 함수 활용 문제에서는 어떤 식을 세워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부터 필요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계산을 시작하기 어려웠고, 식을 세운 뒤에도 처리해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어려운 문제 몇 개 때문이라기보다 중반 이후 계산이 계속 길어지면서 전체 풀이 흐름이 느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8문항, 경우의 수와 조합 7문항, 행렬 6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10번 이후에는 행렬의 거듭 제곱 규칙을 추론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여러 경우로 분류해야 하는 심화 문항이 집중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식을 세우고 계산을 끝까지 이어가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한 가지 상황을 빠뜨리거나 겹쳐 세면 답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행렬 역시 기본 계산만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이 방향을 알고 있어도 중간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계산량보다도 조건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간 압박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는 풀이 방법을 오래 고민하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에서 몇 분씩 머물면 뒤쪽 심화 문항을 생각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연습입니다. 조금 막혔다고 바로 해설을 확인하기보다 조건을 다시 적고 가능한 경우를 직접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조건을 식으로 바꾸는 힘을 요구했고, 기말고사는 여러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하는 힘을 요구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익숙한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쉬운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이어서 풀어보고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기본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후반부 문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